자, 크롬을 실행해서 주소창에 머신러닝 for kids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을 위한 머신러닝. 자, 랭귀지를 클릭해서요, 한국어를 선택해 줍니다. 시작해 봅시다를 클릭하겠습니다. 처음이면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은 크롬에서 공부하자.com 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클릭. 그럼 여기에 머신러닝 for kids 사전 준비를 위해서 회원가입 및 API 키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API 키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5개까지 무료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텍스트 인식과 이미지 인식 관련해서는 API 키를 받아야 프로젝트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꼭 이것을 실행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그인 클릭하겠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 자, 로그인을 하면 홈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교사 또는 관리자로 회원가입을 한 아이디인 경우에는 관리 페이지로 이동 버튼과 프로젝트로 이동 버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프로젝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요. 자, 선생님 아이디인 경우에는 클래스룸과 같은 관리 공간이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체크하면 공유하게 되는 거고요. 체크하지 않으면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크 해제해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AI 클래스룸. 자, 이렇게 영어로만 프로젝트 이름이 입력이 됩니다. 인식 방법은 텍스트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명령어를 칠 때 텍스트로 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다행히 한국어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칠 때 우리말을 한글로도 쳐도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있죠. 클릭해서 자, 일단 먼저 만들기를 클릭하고 스크래치 3으로 코딩을 해보고 규칙 기반으로 이루어진, 즉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정확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경우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과 실행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를 클릭해서 스크래치 3을 클릭합니다. 자, 아직 아무런 머신러닝 학습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고창이 뜨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래밍을 한 후에는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머신러닝을 할 겁니다. 자, 스크래치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새로 열린 스크래치 3 웹창에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누릅니다. 이미 이 머신러닝 for kids 사이트에서 이 개발자가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라서 코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스마트 교실을 클릭합니다. 자, 스프라이트 목록을 보시면 클래스룸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 있다면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팬 스크립트에는 자, 턴 팬 오프 신호를 받았을 때, 턴 팬 온 신호를 받았을 때,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코딩이 되어 있죠. 램프도 클릭했을 때, 신호를 받았을 때
턴 램프 온, 턴 램프 오프 신호를 받았을 때 이렇게 이미 코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안 주고 있죠? 턴 팬 온 신호를 주고 턴 팬 오프 신호를 줘야겠죠? 이것도 턴 램프 온 신호와 턴 램프 오프 신호를 줘야 되죠. 자, 여기 클래스룸 스크립트 창에다가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을 시켜야겠죠. 제어에 무한 반복을 시킨데 무엇을 무한 반복시키냐? 일단 명령어를 물어보는 감지에 뭐뭐라고 묻고 기다리기 명령어를 블록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뭐뭐라면 무엇이 뭐냐라면 뭐뭐는 뭐라고 해야겠죠. A는 B.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해 주셔서 명령어를 입력한 대답이 선풍기를 켜라 이거라면 선풍기를 켜는 건 턴 팬 온 신호라고 했죠. 신호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이벤트에 있죠. 턴 팬 온 신호를 보내는 거죠. 턴 팬 온. 자, 선풍기 팬 턴 온 켜다. 맞죠? 자, 이거를 4개를 해보겠습니다. 4개, 둘, 셋, 넷. 자, 선풍기를 꺼라라고 하면 턴 팬 오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전등을 켜라. 그러면 턴 램프 온. 전등을 꺼라라고 하면 턴 램프 오프.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다가 넣어주면 무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겠죠. 한번 정지 버튼 눌렀다가 시작하기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가 선풍기를 켜라 라고 입력했더니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선풍기를 꺼라 라고 했더니 선풍기가 멈춰지고요. 전등을 켜라 라고 입력했더니 전등이 켜지고 전등을 꺼라 라고 하면 전등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턴 팬 선풍기죠. 온하고 켜라 요게 맞아야 돼요. 선풍기. 자, 선풍기 팬 꺼라 하고 오프 맞아야 되고요. 자, 전등 램프 온 켜라. 전등 램프 오프 꺼라. 요게 정확히 맞아야 실행이 제대로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풍기를 켜라 꺼라 전등을 켜라 꺼라 말고 자, 선풍기 켜 라고 입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명령을 이렇게 치면 안 되네요. 그럼 선풍기를 켜라 라고 했으면 되네요. 그럼 선풍기를 꺼라 하고 오타를 살짝 쳤어요. 오타를 쳐도 되지 않아요. 다른 명령어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을 거예요. 또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것을 파일 프로젝트 저장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클릭해서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죠? 간단한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규칙 기반 알고리즘이 뭐냐? 정확한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는 아주 규칙이 확고한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인공지능 교실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자,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 선풍기가 켜졌나요? 단 한 가지였죠? 뭐였죠? 바로 선풍기를 켜라였습니다. 선풍기를 켜라라는 명령어 외에는 다른 명령어로 선풍기를 켤 수 있었나요? 다른 명령어로는 선풍기를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더운데 선풍기 좀 이라는 명령어로 선풍기를 켜기 위해서는 어떻게 코딩을 해야 할까요?
어떤 명령어 블록을 이용하면 되죠? 그렇죠.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명령어 블록을 이용해서 만약 대답은 더운데 선풍기 좀 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더운데 선풍기 좀 이라고 쳐도 선풍기가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풍기를 켤 수 있는 명령어를 선풍기를 켜라 말고 더 만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죠. 뭐 선풍기 온, 선풍기야 돌아라, 더운 날씨네, 땀이 너무 많이 났어 등 명령어를 수십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명령어가 아니면 실행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무작정 선풍기를 켤 수 있는 명령어를 수십 가지 코딩을 해야 할까요? 그럼 코딩이 엄청 길어질 텐데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선풍기를 켤 수 있는 명령어를 무한정 코딩하기보다 인공지능, 즉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몇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 명령어를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간단한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명령어에 의해 선풍기와 전등을 켜고 끄는 인공지능 교실을 만들고자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선풍기를 켜라 말고 더운데 선풍기 좀 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선풍기를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뭐뭐라면 명령어 블록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정확한 명령어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에게 선풍기나 램프를 켜고 끄는 다양한 명령어를 입력하려면 평생 가도 부족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컴퓨터가 스스로 명령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더 나은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크래치 3 창을 꺼도 되겠습니다. 나가기 눌러도 걱정 없어요. 프로젝트 파일 저장했기 때문에요. 자,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훈련, 인공지능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샘플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식을 텍스트로 지정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표적으로 텍스트, 이미지, 소리 등을 감지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지정한 것이 텍스트였죠. 자, 새로운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레이블을 추가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분류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렇게 인간이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것을 학습하고 요것을 학습하고 요것을 학습해서 새로운 것을 보면 인공지능이 이거다 또는 이거다 라고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블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아쉽게도 한글은 안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야 되는데 turn fan on, 그 다음에 turn fan off, 그 다음 turn lamp on, turn lamp off. 4개의 레이블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각 레이블마다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turn fan on 레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선풍기를 켤 수 있는 다양한 명령어를 입력해 줘야겠죠. turn fan on 레이블의 데이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풍기를 켜라 또는 선풍기야 돌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또는 더운 날씨다. 그럼 더운 날씨다 라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는 거죠. 더우니까 주인님이 더우니까 선풍기 켜야겠다. 그럼 땀이 너무 많이 났어.
뭐 이렇게 해야겠죠. 최소 한 10개 정도씩 입력을 해주면 조금 더 인공지능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turn fan off, 선풍기 꺼라는 건 turn fan on의 반대말을 쓰면 되겠죠. 선풍기를 꺼라, 선풍기야 멈춰라, 날씨가 춥다, 으슬으슬하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전등을 켜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불빛이 필요해. 불 켜, 전등 켜.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어둡게 해줘. 불 꺼, 전등 꺼. 자, 여기까지 했으면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학습 앤 평가를 클릭해서요.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입력을 해줬죠. 이 수집한 데이터를 따라서 컴퓨터가 이제 텍스트를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는 시간이 길게는 1, 2분이 걸립니다. 텍스트는 그 정도 걸리고요. 데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또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용량이 있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립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델이 잘 학습했는지 한번 문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전등 켜 라고 입력하면 turn lamp on 이라고 100%의 정확도로 인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날씨가 더운데 라고 우리가 입력하지 않은 것을 입력하면 turn fan on이라고 역시 44%의 정확도로 이렇게 turn fan on이라고 아마 명령을 실행시킬 겁니다. 아이고 똑똑해라. 자,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죠? 여러분들이 입력한 명령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훈련시켰죠? 선풍기를 켤 수 있는 명령어 몇 가지를 작성했었죠? 10개 내외 정도 됐었죠? 여러분이 데이터로 입력하지 않은 명령어로도 선풍기를 켤 수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예시로 날씨가 더운데 라고 데이터로 수집시켜주지 않은 이것도 명령으로도 선풍기를 켤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해봤었죠. 42%의 정확도로 오케이 했죠. 자, 데이터로 입력하지 않은 명령으로 선풍기를 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 몇 가지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 입력되지 않은 명령어라도 스스로 판단해서 명령어를 이해하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입력한 명령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훈련시켰습니다. 명령어를 수백 가지 작성하는 대신에 여러분은 명령어가 될 수 있는 예를 수집하여 몇 가지의 데이터만 입력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컴퓨터 훈련을 지도하는 방식 때문에 슈퍼바이스드 러닝, 즉 지도학습 뭐냐? 우리가 레이블 하나, 둘, 세 개를 구분지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을 해줬고 그 안에서 학습하게 했죠. 우리 인간이 컴퓨터에게 지도를 했죠.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불립니다. 컴퓨터는 당신이 제공한 예시의 패턴을 통해서 단어의 선택과 문장의 구조와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이런 학습을 통해서 명령어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만들기를 클릭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스크래치 3을 들어가서 아까는 없었던 이런 명령어 블록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새롭게 생긴 인공지능 명령어 블록입니다. 와, 엄청 쓰고 싶죠? 자, 스크래치 3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파일 load from your computer. 이거는 컴퓨터에서 불러오기인데 영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죠? 자, 아까 다운로드 했었던 스크래치 프로젝트 .sv3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머신 러닝 후에는 여기 AI 클래스룸이라는 명령어 카테고리가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령어를 영상 명령어에 갈아 끼울 겁니다. 자, 요 대답 대신 뭐가 들어갈 거냐? 자, 요 텍스트 인식하기. 자, 레이블에서 텍스트를 인식할 거예요. 자, 우리가 대답을 하면. 자, 대답을 컴퓨터, 우리 명령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묻고 기다리면, 자, 우리가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텍스트를 인식을 해요. 레이블에서. 우리가 turn 램프 on, turn 램프 off, turn fan on, turn fan off 레이블을 만들어졌죠? 거기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urn fan on이라고 이 명령어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판단이죠. 그러면 turn fan on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레이블에서 각각 뭘 하냐? 대답을 받아들이고 인식을 해서 이건 turn fan off다. 이건 turn 램프 on이다. 이건 turn 램프 off다. 라고 판단을 하면 자, 신호를 각각 보내는 겁니다. 자, 녹색 깃발을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명령어를 입력하되 예시 데이터로 입력하지 않은 명령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 좀 켜줄래? 우리 이거 예시 데이터 입력 안 했죠?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선풍기를 켜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전과 다르게 정확한 명령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령어를 인식하고 선풍기가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고요. 파일 역시 컴퓨터에 저장하기로 누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요? 자, 인공지능 교실에 이전에는 규칙 기반 접근, 즉 입력한 명령어가 아니면 인식하지 못했던 곳에서 무엇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조금씩 코딩을 수정을 했죠. 규칙 기반 접근과 머신러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가요? 규칙 기반 접근은 입력한 명령어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므로 번거롭지만 머신러닝은 입력하지 않은 명령어로도 실행이 될 수 있으나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왜? 적은 명령을 입력해도 실행이 돼서 경제적이긴 한데 아까 선풍기 좀 켜줄래? 뭐 더운데? 라고 했더니 40 몇 %였죠? 그것을 거꾸로 선풍기를 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명령을 입력했는데 선풍기를 꺼라 라고 잘못 이해해서 선풍기를 끄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100% 정확하지는 않다.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인공지능 교실에 이전에 규칙 기반 접근, 즉 입력한 명령어가 아니면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조금씩 코딩을 수정했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명령을 인식하도록 훈련, 머신러닝 하는 것이 가능한 모든 명령어의 목록을 입력하는 것, 규칙 기반 접근보다 훨씬 빠르고 경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었지만 비교적 정확할 뿐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컴퓨터를 점점점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시 데이터를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입력해 줄수록 인공지능은 굉장히 똑똑해진다. 자, 스크래치 3 창을 끄겠습니다. 역시 파일을 저장했죠? 확인하고 나가기. 트레이닝 툴 화면으로 돌아왔죠?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학습 앤 평가를 클릭해서요. 자, 여기에 햄버거를 주세요 와 같이 램프나 선풍기를 작동시킬 수 없는 명령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턴 램프 온으로 7%의 정확도로 전등을 켜네요. 햄버거는 사실 전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자, 굉장히 낮아요. 만약에 전등을 주세요라고 하겠습니다. 전등을 주세요 34%. 전등을 켜주세요. 그럼 41%. 전등을 켜 90%. 이것이 바로 러신러닝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그 안에서 학습을 하지 못한 인공지능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확인하셨죠?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스크래치 3 클릭, 스크래치 3 열기 클릭. 아까 저장했던 파일 load from your computer에서 두 번째 저장이기 때문에 가로 열고 1이 됐습니다. 날짜도 최신 걸로 선택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거를 하나 끼워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확도를 70으로 하겠습니다. 70. 정확도를 70. 그래서 정확도가 70보다 작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이 들어가야죠. 만약 정확도가 70보다 작으면 죄송, sorry, 이해하지 못했어. 근데 아니면 그럼 70보다 크다는 얘기죠. 70 이상이라는 소리죠. 70 이상이면 요거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무엇을 써줘야 됩니까? 자,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요걸 써줘야겠죠. 자, 그러면 AI 클래스룸 카테고리에서 정확도가 연산 뭐뭐보다 작으면 70보다 작으면 어떤 70도 대답의 정확도가 대답을 한 것을 텍스트가 인식했어요. 근데 그 정확도가 70보다 작으면 형태에서 죄송합니다. 당신의 명령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게 하는 거. 아니면 요 그대로 실행하게 하면 되겠죠. 자, 녹색 깃발을 실행해서 한번 해볼까요? 선풍기 켜. 선풍기 돌아가죠. 아마 정확도가 아까 90%였죠? 99%였네, 선풍기 켜는. 그러면 다시 햄버거 줘. 자, 햄버거 줄 때는 아마 정확도가 70보다 작았을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당신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고 바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요? 규칙 기반 접근 대신에 머신러닝 학습을 이용해서 스크래치로 인공지능 교실을 만들고자 프로그래밍을 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 교실처럼 프로그래밍이 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인공지능은 무엇이 있죠? 애플하면 시리, 구글하면 어시스턴트, 삼성하면 빅스비. 이런 스마트폰의 비서나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홈, LG, SK, KT 이런 데서 나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가상의 비서들이 있죠. 자, 아까 했었던 코딩 중에 일부분인데요. 대답,
텍스트 인식하기 정확도가 70보다 작으면이라고 이해하지 못했어요라고 했는데, 이것을 너무 높이게 되면, 예를 들어 90으로 높였어요. 아니면 99로 높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값만 입력해야 명령어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당신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인공지능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명령어 인식 정확도 값을 너무 낮게 하면 어떻게 하죠? 뭐 20보다 작게 했어요. 아까 햄버거가 뭐 30 정도 나왔다 하면 햄버거만 쳐도 전등이 켜지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겠죠? 인공지능이 예시 데이터에 있지 않은 명령어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해서 너무 잘못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애플의 시리나 구글의 어시스턴트 등과 같은 스마트폰의 비서나 아마존의 알렉사나 구글의 홈과 같은 가상의 비서와 같은 스마트한 인공지능을 지금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즉, 규칙 기반 접근 대신에 머신러닝 학습을 이용해 스크래치로 인공지능 교실을 만들고자 프로그래밍을 한 것입니다. 명령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훈련시키는 것, 머신러닝 학습한 이것이 가능한 모든 명령어 목록을 작성하려는 것, 즉 규칙 기반 접근보다는 훨씬 쉬웠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시 데이터를 더 많이 제시할수록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명령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정확도 값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